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경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지역에 보니까 울산 동구 쪽에 지금 경기 악화로 해서 다가구 원룸 건물이 반값 이하로 감정가 대비, 시세 대비가 아니라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는 물건이 3건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 3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권리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낙찰 예상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이렇게 그냥 앉아서 얼마 선이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경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받고 현황 조사를 나가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갔었습니다. 명지에 있는 서부지원에 가서 저희 의뢰인이 오늘 명지 서부지원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사건이 16대 1이었었어요. 저희 의뢰인 낙찰 받았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도 아니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의뢰를 받으면은 현장 조사를 항상 갑니다. 그 아파트가 어딘지를 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다 자료들 나와 있죠. 특히 아파트는 그런데도 갑니다. 그런데도 가야지 답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낙찰받은 건 같은 경우에는 나가보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하고 실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한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왜 네이버 부동산에는 이 가격이 돼 있는데 소장님 이렇게 물건들이 저렴한 게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 현장에 있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나쁘게 말하면 담합을 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 이미지를 버리니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기재를 하지 말고 어차피 필요한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다. 오면은 그때 돼서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황 조사 안 하고 네이버에 올라 있는 부동산 그 네이버 매물만 보고 계산을 해서 들어갔으면 저희 고객님한테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죠. 하물며 아파트도 그러한데 이런 어떤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앉은 자리에서 얼마 씁시다 라는 말이 제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권리 분석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에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경기 악화로 이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동구 방어동 239-15번지입니다. 일단 위치부터 지도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도상으로 한번 봅시다. 방어동 지금 막 빨갛게 뜨죠. 그죠? 여러분, 그죠? 빨갛게 뜨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경매건이 있는 거예요. 다 경매건들이고요. 그리고 요 파랗게 보이는 이것은 공매예요. 온비드 공매건. 경매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이고, 속상합니다. 지금 일단 경매 나온 거는 이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예요. 여기가 이제 문현시장, 화암초등학교 이러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이 원래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일단 위치는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셨고요. 봅시다. 어떤 물건인지. 다가구 원룸인데 토지 면적이 134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란 것은 바닥 면적 다 합한 겁니다. 그게 196평 좀 넘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5억 3천, 약 15억 3천이었고요. 15억 3천이었는데 유찰이 막 거듭돼서 다음 달 19일 날 입찰 최저가가 약 6억 2,70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41%입니다. 반값 아래죠, 그죠? 이런 게 반값 경매다, 그죠? 반값 경매다, 그죠? 근데 늘 이렇게 보면은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법원에서의 감정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등기부를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건은 2018년 4월 19일 날 경매 신청이 들어왔죠. 그죠? 2018년 4월 달에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 물건은 이제 경매가 이렇게 들어오면 곧장 바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격 시점이 언제냐면은 작년 5월 8일이에요. 작년 5월 8일 날 할 때는 그 전에 여러 가지 거래됐던 거나 은행 대출을 위해서 감정을 했던 거나 또 비슷한 거 경매를 위해서 감정을 했다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제 감정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벌써 1년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유찰이 거듭돼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거는 보존 등기는 2015년이네요.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네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자, 보면은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단독주택, 다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한 층에 몇 호실, 몇 개 호실이 있다, 뭐 평면도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물 대장을 떼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런 거는 일일이 방문을 해서 한 층에 몇 개 호실이 있고 어떤 건지 현황을 직접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등기부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이 2015년도에 지어졌다 했죠. 2015년 5월 29일 날 소유권 보존이 됐습니다. 이때 처음 준공돼서 등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JNC 대부회사네요. 원래는 신협에서 그죠? 울산중앙신협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근저당 그 채권이 지금 대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김모 씨, 박모 씨에서 근저당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습니다. 이런 거 가등기 이런 말이 있으면 되게 걱정하시는데 여기는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 5월 29일이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후순위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말소되거든요. 그 다음 또 근저당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제일 위에 있는 대부 쪽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도 근저당 가압류 있는데 모든 이런 등기부상의 권리는 전부 다 말소 대상입니다. 다 소멸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나 별다른 차이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우리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 5월 29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이모 씨가 있는데 전입일 미상, 확정 미상, 근데 배당 요구일은 있고 보증금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이제 등기부에 보면 2018년 5월 17일 날 근저당에서 또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종길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고요. 배당 종길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고 특별히 전입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에요.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잘해서 이사를 내보내면 되는 거고요. 일단 배당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상 배당표 잠시 볼까요? 예상 배당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최저가가 6억 2,711만 2천원입니다. 이 금액에 낙찰될 건 아니겠지만 이거보다 높게 되겠죠. 이 금액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매 비용이 662만 5천원입니다. 그 공제하고 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약 6억 2천입니다. 6억 2천 54만 7천원. 그리고 이제 압류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울산광역시 동구에 이제 압류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에서 받는 겁니다. 대부에서 채권 최고액이 9억 7,500입니다. 여기 대부 쪽도 다 못 받죠. 그죠? 경매 신청한 쪽에서 다 못 받습니다. 하물며 그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등기부상이나 임차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등기부상에 있는 모든 채권은 다 말소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임차인인데 보증금 주세요. 나는 대항력이 있어 라고 해서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그런 임차인 보증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셔서 관심 있으시면 현황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는 워낙에 요즘은 또 공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다가구 원룸 다른 건물의 임대료라든가 공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그죠? 그리고 이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신탁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던데 잘 고려해 보시고요. 대출을 많이 해준다라는 건 그만큼 금리도 높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감당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세 분석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임대가 어느 정도 잘 나갈 수 있을 건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건지, 한 달 얼마를 올릴 수 있을 건지, 그 은행 이자는 얼마가 될 것이며, 그죠? 그리고 은행 대출 한도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적습니다. 흔히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화 와서 저한테 보증금만 있으면 나머지 다 대출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막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은 내가 속이 답답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책임 없이 막 그런 데 붙여놓고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물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고 여러 가지 그러면 KB 시세 70%, 낙찰가 80% 그 선에서 낮은 금액으로 적용돼서 대출이 나옵니다. 금리가 3에서 3.5 했었는데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뭐 수협 같은 경우에는 2점 몇 퍼센트 좀 낮은 거는 2점 몇 퍼센트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파트의 경우이고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방이 많으면 방 개수만큼 전부 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뭐 빼버리고 이러면은 정말 얼마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대로 아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동구 방어동 물건입니다. 방어동 403-10번지네요. 403-10번지 한번 봅시다. 지도를 봅시다. 지도 보니까 여기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온해 있는 여기입니다. 예, 방어진 초등학교 있고 그죠? 그러네요. 예, 방어진 항이 있는 데다 그죠? CF버스 정류장 아까는 살짝 옆이었던 요 부분이었었죠. 그죠? 아까 앞에 거는 그죠? 앞에 사건은 요 인근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이번엔 여기에요. 그죠? 자, 봅시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또 물건인지. 토지가 이건 좀 작네요. 49평형입니다. 49평형이고 건물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가 103.27평입니다. 103평이 조금 넘고요. 감정가는 7억 8천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 대비 49%입니다. 지금 약 반값이네요. 3억 8,200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뭐 문제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은 뭐 아까 뭐 3점 몇 평 하는 거 보니까 필로티 구조인가 봅니다. 사진 제대로 안 봤지만 그 다음에 2, 3, 4층이 32평 정도 좀 넘네요. 32, 3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런 건물은 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건물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이 뭐라고요? 이때 지어져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준공돼서 처음으로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5년이 됐다 그죠? 아까는 4년, 이거는 5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서부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은 MCI 대부로 넘어가 있네요. 2014년 10월 8일 대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에서 또 뭡니까? 추가 대출을 또 받았고 그 다음 전세권 있고 임차권 있고 강제경매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고요. 청구 금액 5,500만원입니다. 아마 임차인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죠. 그리고 압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MCI 대부에서 임의경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의경매라는 거는 근저당, 저당권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아시죠? 그 다음 또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이 있다라는 말은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소유주가 뭡니까? 임차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말소기준 등기가 언제 했어요? 2014년 10월 8일이죠. 2014년 10월 8일입니다. 자, 위에 봅시다. 임차인 현황들이 있는데 2014년 10월 8일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을 찾습니다. 2014년 10월 8일 2014년 여기는 10월 10일 이건 17년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임차인들이 보면은 임차인이 뭡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금액의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것이며 그게 아니면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이라든지 다른 어떤 채권하고 순서를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항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일이 다 풀면은 정신이 없으실 거고 예상 배당표 그 전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014년 10월 8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임대차 보호법 표를 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8일이라고 그랬죠. 2014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사이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그죠? 네,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이면은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된답니다. 6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까지.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어디 있을까? 6천만 원 이하 찾아볼까요? 이 사람 해당되겠고, 여기에 해당되겠고, 여기에 해당되겠고, 여기에 해당되겠고,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렇네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은 일부라도 배당을 받습니다.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명도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 그죠? 마음이 짠하네요. 예상 배당표 그럼 봅시다. 우리가 분석한 대로 맞는지. 일단 최저가가 3억 8,253만 9천 원입니다.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했을 때 경매 비용은 513만 3천 원입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은 3억 7,740만 6천 원입니다. 아까 뭡니까? 소액임차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4사람 같은 경우에 다 2천만 원씩, 그죠? 최우선 변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체납 부분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아니고 뭐 울산광역시 중구 뭐 동구 이러니까 그렇게 뭐 큰 금액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MCI 대부 근저당권자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여기 이 채권자도 다 자기가 받을 걸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아까 임차인들 덜 받았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뭡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넘어가는, 그죠? 보증금을 넘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 한 푼도 못 받는다. 그죠? 그 사람이 제일 속상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특별히 뭐 하지만 등기부상의 어떤 채권이 낙찰자한테 넘어온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소멸 대상이고 임차인 부분에 보증금도 인수할 건 없습니다. 단지 보증금을 얼마라도, 그죠? 배당을 받으면 명도가 좀 수월한데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잘 해야 되겠죠. 협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지 뭐 그 사람 보증금을 인수하는 건 아니니까 협의를 잘 하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건은 닿고요. 이번에는 13105 이것도 역시 방어동 사건입니다. 방어동인데요. 요것도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딘지. 여기네요. 다 아까 지금 이 세 개가 다 모여 있다. 그죠? 여기 있고 지금은 여기 있고. 그죠? 그러네요. 봅시다. 어떤 규모인지. 토지는 약 59평입니다. 59평 조금 넘고 건물 면적은 103평 좀 넘습니다. 감정가는 약 7억 8천 좀 넘고요. 최저가는 3억 2천 조금 안 되네요. 약 3억 2천 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여기 보니까 이것도 1층, 2층, 3층, 4층에서 이것도 1층이 3점 몇 평 하니까 1층이 뭡니까? 뭐 계단실 올라가는 거 있고 그 옆으로는 주차장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안 봐도 빤한 겁니다. 그 다음 2층, 3층, 4층 그다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되어 있는데 각 호실별로 한 층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현황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 이제 법원 자료에 나오진 않습니다.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0일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이렇게 돼 있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16년 1월 20일 근저당 울산 동부 신협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근저당 개인 근저당 가압류 있고요. 경매가 신협에서 들어왔습니다. 근저당권자 쪽에서 들어왔고 전부 다 이것도 다 소멸되는 그런 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등기부상으로는 별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임차인 보겠습니다. 임차인이나 여기 보니까 참 말소기준 등기가 2016년 1월 20일이었죠. 지금 법원에서 나온 여기 자료는 보니까 임차인에서 구모씨 전입일 2018년 김모씨 2018년 임차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임차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확정 뭐 배당 요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점유자인데요. 일단은 2018년이에요. 말소기준 등기는 2016년입니다. 2년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항력은 없습니다. 협상 잘해서 내보내면 되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이게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이다 보니까 사이트 자체에서 이제 그 고객들 편하라고 회원들 편하라고 이렇게 세대 열람도 이제 또 해가지고 올려놓고 하거든요.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는 그 열람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 있는 거는 5월 15일 날
잠시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이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8월 14일인데 5월 15일 날 이렇게 이제 그 열람한 내역이 있습니다. 열람한 내역 보니까 2018년 김모씨, 김땡땡씨 보이죠? 화면 이렇게 크게 해서 보세요. 김모씨가 2018년 3월 21일, 그리고 박모씨 2018년 12월 11일, 신모씨 2019년 1월 23일, 그 다음 임모씨입니까? 2018년 11월 26일, 정모씨 2019년 3월 27일,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전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뭡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어서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입이 돼 있으니까 다음에 명도를 다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그죠? 뭐 원래 그냥 전입 안 하고 살고 있다가 뒤늦게 전입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전입을 한 건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권리상 등기부상으로는 하자 없고, 그리고는 임차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선순위 임차인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제가 3건에 대해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3개를 봤습니다. 전혀 3건 다 권리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황을 가서 지금 층별로 방이 몇 개이며 어떠한지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뭡니까? 위반 건축물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많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돈 버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최근에 낙찰된 거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8월 1일 날 동구 화정동에 다가구 원룸 건물 낙찰된 게 있는데, 이건 감정가 약 12억 782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감정가 대비 62.2% 해서 7억 5,129만 9천 원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밖에 입찰을 안 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런 게 대출이 많이 안 돼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접근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인지도 보니까 여기는 임차인도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하나, 이거는 자그마한 거, 다가구 원룸이라도 좀 작은 규모. 이거는 감정이 6억 300일 때 5명이 입찰해서 감정가 대비 41.11% 해서 2억 4,790만원에서 낙찰된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죠? 여기는 매수인 인수하는 금액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죠? 다 보려면 끝이 없고 얘기 길어지니까 일단 3건, 지금 있는 동구 방어동에 약 반값 이하로 떨어진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현황을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특별히 오늘 영상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문자 아니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